안녕하세요. 저는 두도라고 하고 오늘 24절기 톡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npm 어디까지 알아봤니 2인데 1은 여기 다 안 보셨죠? 다 안 들으셨고 데니만 들으셨을 건데 1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24절기 중에 망종이라고 해요.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데 망종이랑 같이 겹친대요. 혹시 아침 10시에 사이렌 소리 들으셨나요? 예.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저는 안 걸렸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랑 데니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애니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현충일이어갖고 윙 울렸다고. 원래 그게 울리거든요, 열심히. 해서 오늘 현충일이지만 저희는 24절기 톡이기 때문에 24절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망종이라는 날입니다. 망종은 까끌하기 곡식을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까끌하기 곡식이 뭔지 모르겠고, 정확히는 뭐 약간 그런 뜻이에요. 뭔가 곡식을 뿌려야지, 곡식을 뿌리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래요, 지금이. 그래서 저희도 뭔가 좋은 곡식을 뿌리면 나중에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되게 잘 얼버무려 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번에 안 오셨던 분들, 안 들었으니까 잠깐 저번에 얘기하는 걸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npm이 뭐냐?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건데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서 저번에는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 집중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npm을 간단하게 보면 npm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레지스트리고 오픈소스 디벨로퍼들을 위해서든 아니면 프라이빗한 디벨롭먼트를 위해서든 모두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위에다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집단?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체? 집단? 레지스트리가 제일 맞는 표현인데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장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듈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와 동시에 npm은 CLI이기도 해요.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여러분 UI 들어보셨죠?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막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유저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터페이스가,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UI라고 하는 건데, CLI는 커맨드 라인으로 컴퓨터랑 소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pm은 이런 레지스트리이기도 하지만 npm CLI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흔히들 개발자들 보면 검은 화면에다가 막 글씨 탁 하면 타락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CL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Node.js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거는 저번에 설명한 건데 잠깐 그냥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서 Node.js는 Asynchronous Event Driven JavaScript Runtime이다. 그러니까 비동기 이벤트 주도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이다 인데, 궁금하면 유튜브 보세요. 다음. 그래서 패키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저번에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서 노드에 대해 설명해 줬으니까 패키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패키지는 어떤 느낌인가요? 패키지? 선물, 맞아요. 선물 같은 느낌이죠. 스폰지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주문하고 5초 뒤에 이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는 건데, 저희도 약간 택배 시키면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런 패키지는 약간 싸는 느낌이 있죠.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패키지는 어떤 느낌일까요? 다 써놨네요, 정답을. 모듈이라 넣겠어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는, 저게 완전 동의어는 아닌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리스도 코드를 써봤잖아요. 코드를 쓸 때 코드를 유지보수하기 쉽고 생산성 높게 짜기 위해서는 단일 책임 원칙이란 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코드 뭉텅이에 하나의 책임만 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짤 때도 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코드를 봐서 고칠 때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코드인지 알 수 있으니까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코드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패키지를 원래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모듈을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보이시죠? 그 자바나 C나 C# 같은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코딩 언어들,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언어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잘 짜여진 언어예요. 그리고 애초에 언어로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얘는 약간 웹에서 HTML하고 CSS로 웹 페이지를 그려내잖아요. 그럼 그려낸 거에다가 약간 보조적인 추가적인 것들만 살짝살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였어요.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V8 엔진, 크롬이 갑자기 빵 떴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원래는 다 그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크롬이 팍 유행했죠. 크롬이 빨라서 그랬는데 그 빨라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V8이라는 그 스크립트 엔진을 그쪽에서 크롬에서 개발한 그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엄청 발전했어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쯤인 것 같아요? 언제쯤일 것 같아요? 엔진이 만들어진 네, V8 엔진이 나온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2010년이요. 2010년? 년도? 저는 12년. 12년? 15년? 15년은 좀 너무했어요. 베니가 정확히 맞췄는데 08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2008년에 나온 거 치고 지금 생각해보면 22년이잖아요. 그럼 14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아직도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배워야 될 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쓰레기 같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V8 엔진이 나오면서 이거 좀 진짜 언어처럼 만들어보자. 진짜 일상 약간 범용적인 사용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언어로 만들어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모듈화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 매니저의 그 패키지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모듈화 시킨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코드 뭉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패키지 매니저가 있잖아요. 근데 왜 패키지 매니저가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패키지는 패키지가 됐고 그럼 매니저는 왜 매니저가 나왔지를 알아봤을 때는 매니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답이 여기 쓰여 있어요. 왜 나왔을까요? 맞아요. 디펜던시 때문에 나왔어요. 디펜던시는 한국어로 하면 의존성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패키지 매니저가 나온 그 배경부터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npm이 왜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게 왜 나오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걸 엄청 검색해 봤는데 안 나와요. 정보가 없어요. npm이 왜 나왔는지 정보가 없고 위키백과에 딱 이렇게 한 줄 써 있어요. 위키백과에 npm 히스토리에 이렇게 딱 한 줄 써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만들었대요. 이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Syn module packaging done terribly. 그거의 결과다. 그거의 결과로 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듈 패키징이 개 더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봐도 자바스크립트 코드 패키징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해결하고자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디펜던시다. 디펜던시는 다시 설명해 보자면 의존성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커피를 마시잖아요. 이 커피에 커피 원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두마다 다 다른 맛이 나잖아요. 어떤 거는 산미가 진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다크해서 묵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원두들 그러면 이 커피는 원두에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원두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디펜던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패키지가 있으면 A라는 패키지가 있으면 B라는 패키지를 A라는 패키지에서 가져다가 써요. 그러면 A라는 패키지는 B라는 패키징을 디펜던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B라는 패키지가 바뀌면 A의 내부에서도 코드가 변경돼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게 디펜던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디펜던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npm이 나왔다. 패키지 매니저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how npm install works 하기 전에 npm install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npm install은 아까 npm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npm은 뭐였다? 매니저. 매니저와 동시에 뭐였죠? 패키지.
그쵸. 아니요. 패키지, 노드 패키지 매니저지만 그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레지스트리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힌트? 검은 화면에 하얀 줄. 아, CLI. 맞아. CLI였어요. npm 인스톨은 CLI 중에 하나예요. 그 하얀 줄에 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npm 인스톨 딱 치면 그 아까 말했던 의존성 있잖아요. 그 의존성이 명시되어 있는 파일이 패키지 제이슨이에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 의존성들이 명시되어 있는 그 패키지 제이슨 파일에서 의존성들을 다 확인하고 걔를 쫙 다운 시켜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사실 npm은 CLI가 엄청 많아요. npm은 뭐 npm 인스톨도 있고 npm CI도 있고 npm 뭐가 있을까 또 npm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인스톨만 설명할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npm 인스톨이 초콜릿박 상자와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거 아세요? 이 영화 아세요? 제 첫 번째 제 인생 첫 번째 영화인데 인생 영화거든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이가 약간 멍청한 애인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런 스토리인데 되게 재밌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명언이 그 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랑 같다고. 그래서 어떤 초콜릿이 나올지 모른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에 빗대서 얘기한 거죠. npm 인스톨은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작동할지, 어떤 걸 가져올지 모른다. 라는 게 사실은 아는데 너무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pm 인스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 설명이 너무 어렵다. 노드 모듈스는 완성품이에요. 패키지 제이슨에 아까 그런 패키지를 어떻게 패키지화 할지가 명세되어 있어요. 패키지 제이슨에는 그게 그 방법들이 명세되어 있고 그러면 인스톨을 하면 노드 모듈스라는 파일 안에 쭉 인스톨이 돼요. 디펜던시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의존성들이 만약에 A 패키지가 BCD를 갖고 있으면 BCD가 노드 모듈스에 쫙 설치가 돼요. npm 인스톨 딱 치면 쫙 했고 노드 모듈스가 팍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그런 패키지 락 제이슨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것 같은데 얘는 약간 조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재료가 적혀 있고 얘는 그 재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리의 결과가 노드 모듈스에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npm 인스톨을 깔면 그 조리법이랑 재료가 한꺼번에 다 같이 깔린다는 그런. 그렇죠. 재료는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얘는 약간 재료 플러스 약간의 조리법이라면 얘는 디테일 조리법. 약간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소불고기를 만들 거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하면 돼. 얘는 불고기를 먼저 3분간 데친 다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명세되어 있는 애고 얘는 그게 결과물이죠. 얘는 소불고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어디 산을 써야 될까? 아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소고기가 어디 산을 써야 된다는 패키지 제이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뭘 먼저 넣느냐는 패키지 락 제이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패키지 제이슨인데 진짜 안 보인다. 코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보여야 되는데 패키지 제이슨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나요? 화면엔 잘 담기시나요? 아이고. 구분되어 있는 거 같긴 잘. 네, 약간 이 제이슨은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제이슨은 확장자고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 파일 모양에 대한 다른 얘기라서 제이슨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엄청 많아요. 이거 외에도 담길 수 있는 내용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임은 어떤 걸까요? 패키지 제이슨에서 네임 너무 의미적으로 너무 맞죠. 약간 어떤 패키지냐? 너가 뭔데? 네 이름을 써. 여기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버전이 적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살짝 TMI를 얘기하자면 버전이 보통 이렇게 구두점 2개로 표시를 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맨 앞에는 메이저 버전이에요. 메이저, 마이너, 패치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거는 다 그렇진 않은데 보통 버저닝을 하는 방법은 패치는 간단한 버그나 살짝 수정되는 부분, 마이너는 코드에 기능이 추가됐어요. 어떤 기능이 추가됐을 때, 메이저는 아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저 버전은 사실 잘 안 올라가는 게 맞고, 메이저 버전이 올라가면 그 전에 있던 걸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전에 만약에 버전 1이 있었는데 내가 버전 1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버전 1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있었는데 버전 1에 뭐 A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버전 2에서는 A라는 함수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그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메이저 버전이 올라가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저 버전이 바뀌는 건 굉장히 큰일이다. 근데 저희 이번에 앱 3.0을 내죠. 3.0이에요? 네, 3.0.0이 나갈 거예요. 2. 몇이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립션은 설명. 너무 당연했어. 메인은 이게 좀 중요한데, 메인은 지금 index.js라 돼 있잖아요. 메인은 나중에 얘를 코드로 간단하게 치거든요. 뭐 import 땡땡 from 뭐 패키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작성했을 때 요 파일을 불러오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노드 모듈스에 파일이 쫙 있는데 거기에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 중에 디폴트 값으로 얘를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메인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스크립트는 아까 말했죠. CLI. 스크립트는 CLI인데 매번 작동할 때마다 이렇게 칠 수 없잖아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함축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크립트에 이렇게 등록하고 npm run 테스트를 치면 얘가 실행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약간 변수를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존나 긴 건데 요만큼 써갖고 타다닥 친다 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서는 누가 했냐? 내가 했다. 저는 아니고 이건 퍼온 거예요. 라이센스는 코드에 라이선스를 담아요. 사실 라이선스에 대한 걸 제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여튼 뭐 MIT가 있고 아파치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라이선스별로 뭐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뭐 A라고 하면 A는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이걸 쓰는데 난 공짜로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썼다는 걸 명시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MIT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가 이걸 썼어. 이걸 썼으면 이걸 쓴 다른 패키지도 라이선스가 MIT여야 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게 MIT인지 아파치인지 잘 모르겠어. 죄송해요. 많이 못 알아봐서. 근데 여튼 그런 느낌으로 라이선스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npm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디펜던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디펜던시스가 있고 dev dependencies가 있죠. 디펜던시스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는 재료들인 거예요.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바디 파서가 있어야 되고 걔 버전은 1.19.0이어야 해. 쿠키 파서도 있어야 되고 걔는 1.4.5여야 돼. 그리고 익스프레스도 있어야 되고 걔는 4.17.1이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dev dependency는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맞추는 게 이상해요, 사실. 이거 막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디펜던시예요. dev dependency도 dependencies인데 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분할? 뭔가 대부가 그거 아니에요? dev dependency는 이 dev라는 거는 develop의 약자예요. 그래서 develop 환경에서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할 때만 쓰고 실제 얘를 배포할 때는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인스톨을 했을 때 얘는 없어. 내가 만약에 이 패키지가 지금 npm 테스트잖아요. 이 패키지를 npm이라는 레지스트 저장소에 올렸어요. 근데 얘를 나중에 받아서 쓸 때에는 이런 디펜던시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는 개발 환경에서만 쓰이는 거. 이 npm 테스트를 개발할 때만 얘네가 필요하고 개발 안 할 때는 얘네 필요 없다. 지금 여기 노드몬이랑 RIM, RA 프로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쉽게 생각하면 테스트가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뭐 프로덕션에 올라갔어. 이게 실제 사용되는 코드인데 얘를 테스트 해볼 일은 없어요. 얘는 테스트가 돼서 올라오는 거지. 그럼 테스트는 내가 개발할 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테스트 관련된 툴들이나 그런 뭐 컨벤션을 맞추기 위한 툴들이 데브 디펜던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디펜던시가 하나 빠졌는데 그거는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질문 있어요. 네. 저 라이선스가 그 뭔가 코드 실행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다 없어도 돼요. 내가 npm에 올릴 게 아니라면 버전도 없어도 되고 디스크립도 없어도 되고 메인도 없어도 돼요. 스크립트 디펜던시, 데브 디펜던시, 네임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있으면 아마 코드는 돌릴 수 있어요. 대신에 얘를 npm 레지스터에 퍼블리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여기다 등록할 수는 없어. 왜냐면 등록하려면 패키지화 돼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걔는 버전도 없고 뭐 설명도 없고 얘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줘야만 패키지화해서 퍼블리싱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라이선스도 꼭 필요할 거예요. 어서도 그렇고. 더 있는데 더 자세한 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더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디펜던시가 하나 빠졌는데 그게 pure dependencies라는 거예요. 얘는 혹시 읽고 아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든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에 직접 require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호스트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거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 세 줄 요약해주세요. 네, 뭐냐면 이거는 제가 npm에 배포한 UI 라이브러리에 실제로 있는 pure dependencies인데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얘를 개발하는데 내 걸 개발하는데 이모션이랑 이 이모션들이랑 리액트랑 리액트 돔을 썼어. 내 걸 개발하는데 근데 이거를 내 의존성에 니네가 다운받을 때는 의존성에 추가되어 있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따로 의존성으로 추가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얘를 다운받았어. 그러면 다운받자마자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모션도 없고 리액트도 없고 리액트 돔도 없기 때문에. 설명 좀 어렵나요? 이해 안 되셨나요 혹시? 질문해 주셔도 돼요. 약간 이제 다운받아서 돌릴 때 그것들을 해야지만 맞아요. 얘를 같이 설치를 해줘야 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는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아마 얘네를 설치해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eer dependency는 그렇게 작성이 되고 이것들을 제대로 작성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의존성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를 다 엎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운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npm에 올라가는 건 뭐 사실 개발 안 하실 거지만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해도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안 되는 이유는 잘못된 의존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npm 쪽에서는 뭔가 악성 코드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디펜던시가 개 망쳐져 있는데 그냥 막 다운받으시면 안 된다. 좀 정확히 잘 보고 뭐 가장 좋은 지표는 얘가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 됐냐가 가장 좋은 지표거든요. 그런 거 보고 다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었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 피어 디펜던시 저렇게 해놓은 게 이제 네. npm 인스톨을 할 때 같이 알아서 뭔가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긴 안 돼.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이랬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npm 버전에 따라 다를 거예요. npm도 버전이 있거든요. CLI도 버전이 있는데 뭐 버전 1, 2때는 다 1, 2, 3까지였나? 얘네들 그냥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걸 지원하다가 4, 5, 6부터 4, 5, 6, 7까지 안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얘네를 자동 다운 받았는데 얘네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근데 걔네는 버전이 나는 이모션 10버전을 쓰고 있는데 얘네를 다운받으면 11을 또 다운받아야 돼. 물론 다운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지만 좀 그럴 수 있다. 좀 무거워질 수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래서 그게 뭔가 peer dependency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뺐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명시해 주는 게 좋다. 다음. 그래서 다시 npm 인스톨이 어떻게 작동하냐를 보면 아까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노드 모듈스랑 패키지 JSON이랑 패키지 락 JSON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노드 모듈스 폴더에
그 의존성들을 쫙 설치해줘요. npm 인스톨을 하면 거기에 노드 모듈스에 소불고기들이 쫙 생기는 거야. 소불고기가 생기고 이제 미역국이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만드냐를 봤을 때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노드 모듈스 폴더나 패키지락 제이슨이 있는지 확인하고 걔네가 있으면 복사하고 없으면 새로 빈 트리를 만들어요. 트리라는 건 자료 구조인데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뭔진 대충 아시죠? 트리처럼 생긴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자식 노드들이 생기고 이 자식 노드들의 자식 노드들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빈 부분이 많네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관련된 디펜던시들, 패키지 제이슨에 아까 디펜던시들이 쫙 있었죠. 관련된 디펜던시들을 쫙 다운받아요. 쫙 복사해 오는데 원래 트리에 없던 애들이 있으면 없던 애들을 찾아서 추가해줘요. 원래 트리를 가져온 다음에 걔네 트리에 없던 애들을 디펜던시에 추가해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가 가장 상단에 오도록 트리의 제일 위쪽에 오도록 최대한 위쪽에 오도록 설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깊어질수록 느려져요. 만약에 여기 있는 애인데 나는 내 디펜던시가 요 밑에 있어. 그러면 얘를 찾을 때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서치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 올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른 루트나 다른 브랜치들 아까 트리 구조라고 했으니까 다른 트리 구조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일 위쪽에 놓이게끔 설치가 된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잘 찾아보세요.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 위에 올리려고 노력한다는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 좀 모르겠어요. 이따가 패키지 락 제이슨을 설명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3번. 그래서 원래 트리랑 비교해요. 비교된 거랑 원래 트리랑 복사해서 그 필요 없는 것들이 추가됐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 두 개를 노드 모듈스랑 가져와서 비교해봐요. 그래서 액션들을 추가해요. 액션 리스트를 추가하는데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액션 리스트를 추가하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스톨이 있고 업데이트, 무브, 리무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아예 없던 의존성이면 다운받고 만약에 걔 버전이 올라갔어. 그럼 버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움직여야 된다. 아까 트리를 옮긴다 그랬죠. 가장 루트에 가깝게 옮길 수 있는 거면 제일 가까이 옮겨주고 필요 없는 애면 삭제해주고 약간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든 액션들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npm 인스톨 딱 치면 그 순간 생각보다 되게 빠른데 익숙해지면 느려요. 근데 하여튼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한 2, 3분 안에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트립을 쫙 만든 다음에 뭐가 없는지 봐서 다운시켜주고 얘는 버전이 올라왔으니까 올려주고 얘는 일로 올려주고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걔가 알아서. 너무 착한 애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패키지 락 제이슨이 나와요. 아까 초콜릿 상자랑 똑같다 그랬죠. 그게 이걸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패키지 락 제이슨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될 수 있게 나오거든요. 모두가 다 같은 결과물을 나올 수 있게끔 작성이 돼요. 얘는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인스톨을 치는 순간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근데 그래서 얘는 레시피랑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의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재미없는 웹툰에 이런 댓글 달리죠. 갈비찜 만드는 방법. 재미없는 화에 갑자기 이런 거 달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얘는 뭐 아까 말했듯이 그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잘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지 모두 npm 인스톨 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는 애라면 없는 애고 최초인 애예요. 애초에 내가 맨 처음에 만들어서 패키지 제이슨밖에 없어. 인스톨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npm 인스톨 했을 때 잘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npm 인스톨이 되는 동시에 얘를 만들어요. 이 파일을 만들어줘요. 패키지락 제이슨을. 야, 이거는 지금부터 얘는 이 순서대로 요리해야 돼 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리를 한창 했어. 요리 결과물이 있어.
요리 결과물을 올릴 때 레시피를 같이 안 올렸어요. 깃허브에. 만약에 깃허브에 레시피를 안 올렸어. 그럼 다른 사람이 받아서 npm 인스톨을 하면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나 인스톨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pm 인스톨이 왜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물은 아마 얘가 없어서일 거예요. 얘를 잘 챙겨주셔야 된다. 얘는 꼭 올려줘야 되고 만약에 뭐 데니 아시겠지만 얀이라는 npm CLI랑 다른 얀이라는 또 CLI가 있어요. 걔는 yan.log이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걔도 꼭 올려줘야 된다. 꼭 올려줘야 된다. 안 올려주면 다 갈아 엎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 저희 서비스에서도 한 2-3개 정도 그런 레포지토리가 생겼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올려줘야 한다.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npm 인스톨을 하면은 저게 이렇게 그러니까 코드를 쓰는 게 아니고 저게 이렇게 써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깃허브에 그걸 올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다운 받으면은 네. 이 순서대로 그럼 네, 맞아요.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순서로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패키지 락 제이슨이나 노드 모듈스 폴더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걔를 따라가서 디펜던시를 먼저 만들어요. 트리를 먼저 만들고 걔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npm 인스톨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제대로 트리를 만들겠죠. 근데 노드 모듈스는 깃허브에 올리지 않아요. 얘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절대 안 올리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올리는 추세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가 없애고 나중에 사실 이게 2부작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3부까지 갈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거의 논문을 내도 될 정도로 엄청 길어요, 내용이. 여튼 그래서 패키지 락 제이슨은 그런 용도다. 다시 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쭉쭉쭉쭉. 전에로 가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다음으로 가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뭐였죠? 질문하셨던 게 뭐였지? 올려주려고 노력한다는 맞아요.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락 제이슨은 이 시나리오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 패키지 락 제이슨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좀 설명해 볼게요. 패키지 락.json에 따라서 인스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npm 인스톨을 한 번에 칠 수도 있고 이렇게 A랑 B를 따로따로 디펜던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주요 코어한 내용은 둘 다 알파라는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A 패키지도 B 패키지도 알파라는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데 둘의 알파의 버전이 다른 경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패키지는 알파 1을 쓰고 B 패키지는 알파 2를 써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npm 인스톨 A를 먼저 다운받았어. 그 다음에 npm 인스톨 B를 다운받았어. 그러면 패키지 JSON은 이렇게 작성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알파벳 순이에요. B가 먼저 올라오지 않아요. B를 먼저 설치했다고. 이렇게 돼. 그러면 근데 패키지 락.js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A는 알파 1을 썼잖아요. 근데 A를 먼저 다운받았기 때문에 A는 최상단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얘랑 알파랑 똑같죠? 같은 깊이가 똑같아요. 디펜던시 다음에 A가 있고 알파가 있고 B가 있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A랑 알파를 같은 선상에 놨어요. 알파는 A에서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랑 A는 같은 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B가 나왔는데 B의 노드 모듈스 디펜던시 안에 알파 버전 2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A를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알파 1은 제일 위에 올라왔고 알파 2는 얘는 B에서만 쓰는 거니까 B 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노드 모듈스는 이렇게 작성이 돼요. 노드 모듈스, 이건 내 앱인데 노드 모듈스가 나왔고 A가 있고 알파 버전 1이 있는데 B가 있고 B의 노드 모듈스 안에 알파 2가 들어가요. A를 먼저 설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음 만약에 B를 먼저 설치했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얘는 어차피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리법에서는 B를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B에 쓰이는 알파가 제일 위로 올라와요.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최상단으로 올라왔어요. B에 쓰이는 알파가. 이 버전 2가 여기로 왔죠. 대신에 버전 1이 A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제 노드 모듈스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A의 노드 모듈스 안에 V1이 들어갔고
B가 들어갔고 B에서 쓰이는 알파 2 버전 2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어요. 얘가 없어. 이 락점 JSON이 아까도 전에도 없었어. 그러면 B랑 A를 다운받아야 했음에도 이렇게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알파 버전 2가 B에서만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C, D, 뭐 F, EF, 뭐 G, Z까지 어디서 막 다 쓸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건 버전 1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건 버전 2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버전 2를 쓰는 애가 먼저 왔어. 그리고 버전 2를 쓰는 애가 훨씬 많아. 그러면 얘가 훨씬 빠르겠죠. 버전 2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찾기 쉬우니까. 근데 버전 1을 쓰는 애가 훨씬 많아. 그럼 얘는 되게 느린 거예요. 버전 1을 찾으려면 그 각자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스톨 순서, 그래서 얘를 레시피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노드 모듈스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락JS입니다. 그래서 얘를 빠지면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동작이 안 할 수 있고 디펜던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저 질문이요. 그러면 알파 버전 만약에 1이랑 2 버전을 둘 다 써야 된다고 하면은 다운은 어쨌든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직접 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A에 지금 여기는 제 디펜던시잖아요. 그럼 A의 디펜던시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파 버전 1, 알파 뭐 땡땡하고 1.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A를 다운받을 때 A의 디펜던시를 봐요. A의 디펜던시에도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도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앱에. 그러면 그건 내가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패키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서 다운을 받아줘요? 네네네. A에 있으면 알아서 다운이 받아줘요. 근데 그 알아서 다운받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 V1을 명시적으로 다운을 했어요. 그러면 알파 V1이 여기 있겠죠. 왜냐면 내가 그걸 디펜던시에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나는 넣어주지 않았어. 나는 알파1을 넣어주지 않았지만 A랑 B는 알파를 쓴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인스톨 했을 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알아서 만들어줄 때 잘 지켜야 된다. 순서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친구예요. 그래서 가끔 화가 나지만, 그래서 이건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다운을 받았어. 만약에 내가 뭐 노드 관련된 뭐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깃허브에서 클론을 받았어요. 그리고 npm 인스톨을 쳤는데 안 돼. 안 되면 얘를 지우면 될지도 몰라요. 패키지.json 지우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개발자의 의도랑 다르게 작동하는 코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니까. 네, 근데 보통 문제없이 돌아가요.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이미 다운받았는데 안 된 순간 이미 그 패키지 락.js는 잘못 작성된 친구예요. 왜냐면 그렇게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맛이 존나 없는 거야, 이 어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망한 거기 때문에 지워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미 망했어. 그거는 레포를 옮겨야 돼. 다음.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칠 건데 사실 디테일한 내용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충분히 디테일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3편까지 해야 됐던 한 이유는 이런 놈들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얘네들을 쓰거든요. 요즘엔 npm을 안 써요. npm은 너무 느리고 노드 모듈스는 아까도 봤듯이 무한 디펜던시 지옥에 빠질 수 있어요. 트리의 뎁스가 엄청 깊어질 수 있거든요. 얘네 둘은 아예 다 올려요. 아예 다 최상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속도를 올리고 인스톨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로 인스톨이라 그래서 클론 받았을 때 npm 인스톨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놔요. 그런 의존성까지 싹 다 올려주는 거예요. 싹 다 오전 파일까지 노드 모듈스가 같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얘랑 얘는 달라요. 얘는 얘가 아닌데 얘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많이 써요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것도 오해가 될까봐 얘랑 얘는 다릅니다. 다른 애들이에요. 그리고 PNPM이 좋다. 얘를 써라. 만약에 개발할 거다. 그러면 이걸 좀 알아보세요. 얘가 좀
중요한 애고 얘도 좋은데 얘도 좋아요. 얘도 좋은데 얘는 약간 얘가 요즘엔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얘를 많이 쓰는데 얘는 해외에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오늘 뭔가 또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아무튼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발표를 맡은 두도였습니다. 오!